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6월 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된 지 사흘이 됐죠. 사흘이 됐는데 정말 세상이 변하긴 변했나 봅니다.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죠. 최강욱 씨의 말대로 총선 직후에 그 이야기를 했죠. 세상이 변했다 갚아주겠다. 세상이 변하긴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임기 시작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윤미향 씨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당히 위원회관으로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응원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사실 뭐 총선 전만 해도 뜨들썩했었죠. 우리 사회가 다 뜨들썩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조직적 개입 혐의, 또 유재석 감찰 무마, 조국 일가의 비리, 이 세 가지 뜨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부 다 허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 지금 뭐 두 가지 유재수나 조국 일가의 비리는 재판에 넘겨져서 공소유지만 하면 되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이것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데 수사 의지가 좀 꺾인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상징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총선 전에 있었던 무슨 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이 수사는 이제 뭐 신경 안 쓰겠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집권 세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 상징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죠. 바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이 부정선거 의혹, 여기에서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초로 출마를 권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소된 배구누나 이런 사람을 넘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를 하면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사가 중단됐고 총선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총선이 끝나고 여당이 압승을 하고 그 이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총선 과정에서도 또 얼굴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라고 그러죠. 그 이사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경문협은 원래 임종석 전 실장이 2004년에 설립한 단체죠. 어떤 단체냐 하면은 저희들이 TV를 보면은 북한의 조선중앙TV 방송이 자주 나오죠. 그런데 그 저작권을 이 경문협에서 그 북한의 저작권 사무권과 계약을 해서 경문협에서 이 저작권을 건넌, 한국 언론으로부터 저작권을 건넌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보내주기도 하는데, 금강산 강하게 피살 사건 이후로는 북한이 그것을 받지 않고 있어서 지금 비축을 해놓고 있는, 그러니까는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돈들을. 이것이 총액이 약 작년 기준으로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 총액이 뭐 16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곳이고, 또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도 북한을 대신해서 걷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경문협이. 근데 경문협은 뭐 보수 정치인들은 뭐 상당히 이 역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편법으로 대북 포주기를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거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 임종석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것은 김정은 수금 창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어쨌든 이 단체를 만들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이 자리에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셀프 면죄부를 받은 것이죠. 셀프 면죄부를 본인 스스로 받은 겁니다. 이제는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다, 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선언을 하고 과거에 하던 일을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이 북한 관련 일을, 이 북한 관련 일은 결국은 뭐 정권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이죠.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장 선거는 선거 부정선거 의혹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있었죠. 황운하 의원. 황운하 지금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때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하명수사를 했다는 그 의혹을 받아서 기소된
또 황운하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 뭐 그렇게 본인들이 자신이 있으니까는 이 경륜현 이사장에 다시 뭐 복귀를 하고 했겠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유재수가 석연찮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당시 이 사람들도 지금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지만, 지금 유재수 사실 그대로 하면 유재수 씨가 이 집행유예는 받았지만은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을 정도의 비리를 무마를 한, 그렇다면 이 조국이나 뭐 백운이나 이 전부 다 유죄 혐의가 짙은 것이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감찰을 무마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법원의 최근 행태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재판부가 정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의혹,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인데, 자녀 입시 문제, 뭐 사모펀드, 웅동학원, 이 사건들이 있는데 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흐지부지 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강욱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죠.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바뀌었다, 갚아주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최강욱 의원도 조국 씨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로펌에 근무할 때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최강욱이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 대상 1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정경심 씨 구속돼 있다가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동생 조건,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된 동생 조건도 법원의 직권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세 가지는 허지부지 되고 있는데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죠. 또 권력형 비리와 가까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했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전 실장도 지금 국회의원 됐습니다. 사흘 전에 국회의원 됐습니다. 윤건영 씨가 친노무현 계열의 싱크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기획실장을 하던 시절에 차명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차명 계좌 의혹이 있습니다. 용역비, 지자체 용역비 이런 것을 받으면서 차명 계좌를 한 의혹이 있는데, 그것이 비자금 정권 차원의 정권 주변의 비자금 조성용 아니냐, 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월간 조선이 보도한 것을 보면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 계좌, 차명 계좌를 조성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일조한 직원들, 한국미래발전용 직원들 중에서 4명이 청와대에 입성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노른자위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이 계좌 거래 내역을 월간조선이 확인을 했는데, 이 미래연구소 직원들이 지자체 같은 곳에서 받은 용역비를 차명계좌에 입금했고, 이런 식으로 차명계좌를 운영한 4명이 청와대에 들어갔다, 포진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미래발전연구원의 차명계좌 활용을 한 그런 대가성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유시민 씨에 대한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신라젠 금융 사기 사건, 거기에 주범격이 이철 씨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마쿠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도 아직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죠. 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검은 그림자. 이 검은 그림자가 일종의 보수 언론과 검찰의 어떤 최근 보도 행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당회의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당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가 오래된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현상이고 이런 현상이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리송한 말이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뭐 검은 그림자 이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둘러싼 그 선거전의 3대 의혹 외에 정권을 둘러싼 이런 의혹들, 윤건영, 유시민 이런 의혹들이 드러나서 수사가 진행돼도 그것은 보수 언론과 이른바 적폐 검찰의 저항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검은 그림자, 최근 언론 보도 우려된다. 뭐 이런 현상이 무분별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정권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들이 불거져도 그것은 저항이다. 검은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그런 성격이 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일종의 정치 공작으로 이런 것들 치부하려고 하는데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죠. 윤미향 사건도 마치 뭐 이것을 무슨 이념 대결처럼 지금 몰아가고 친일 반일 이야기까지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윤미향이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것도 그렇고 또 7월에 친정권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고위공직자 비리는 모두 검찰 손을 떠나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선별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하면은 이 상태,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 권력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혹들 또 비리는 무조건 면죄부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